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파나진이 점상으로 출발했는데요. 오후에 HLB 컨소시엄이 인수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를만 하면 공매도 소가리를 앓고 있는 HLB 이런 기사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부분 중심으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나진 인수 관련해서 HLB 그래서 암진단 기술까지 확보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자,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차트를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 파나진이 오늘 아침부터 점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상이라서 이제 기사를 보면 이 오후에 근데 6시가 넘고 난 다음에 이 파나진 관련해서 300억 규모의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요런 내용이 있는데 요 대상이 이제 HLB 쪽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나진은 이제 이게 생긴 지가 1976년도에 설립됐으니까 오래됐습니다. 상장도 이제 한 2000년도 초반에 상장했으니까 좀 이제 오래된 어떤 이 분자 진단 기업인데요. 이 그동안에 이제 재무적으로 그렇게 성과를 내지 못해서 장기 어떤 차트 흐름을 좀 보면 이 2017년도 이제 초기에 이제 초반에 이제 2005년도면 뭐 항우석 관련해서 이제 바이오주가 좀 좋을 때고요.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또 바이오가 좋을 때죠. 바이오 좋을 때는 좀 흐름이 좀 있다가 재무적인 어떤 성과를 내지를 못하니까 주가가 그 뒤로는 굉장히 낮은 가격에 있는 상태죠. 최근에 이제 1세대 바이오 관련되는 기업들의 경영진들이 좀 나이가 들고 구체적인 어떤 성과물을 못 내는 상태에서 경영권 매각 관련되는 부분들이 일들이 바이오주들 주가가 이제 빠지면서 이제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주가가 올라갈 때 유동성이 막 이렇게 공급이 되고 주가가 이제 급락이 되면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되죠. 그러면서 많은 이제 M&A가 되면서 이제 피합병을 당하는 기업들은 사라지면 이 존속하는 어떤 기업들은 성장하면서 바이오 이제 생태계가 보통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점이 일어나고 있고 이 작년도에 선제적으로 유중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금을 확보했던 HLB 그룹 입장에서는 올해 들어서도 이 M&A 관련되는 행보들을 계속하고 있는 어떤 상태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이제 이 파나진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인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유전병 치료 뭐 암진단인데 그 동안에 이제 FA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재무적인 성과를 좀 거뒀죠. 왜냐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이 작년도부터 정상화되면서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리스크를 극복을 한 차원에서는 상당히 뭐 잘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HLB 헬스케어 사업부하고 생명과학의 메디케어 사업부가 있으니까 이미 하드웨어 쪽의 어떤 생산 능력은 이제 갖추고 있고 여기도 이제 공장 유중 관련해서 이제 공장 확장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자금 배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까지 갖추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런 것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보통 이제 M&A를 하는 어떤 가정 자체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렇죠. 이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자금 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개발을 통해 가지고 초기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금이 들어오죠. 그럼 요걸 가지고 다시 또 R&D를 해 가지고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현금이 유동성이 확보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M&A를 합니다. 아니면 이제 상업화 성공을 했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난 다음에 M&A를 하면서 확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가 조금 이제 다릅니다. 본래 이제 진양본 회장이 이제 M&A 전문가로 본래는 이제 IT 쪽을 이제 인수하면서 시장에 이제
선을 보이다가 2007년도에 이제 리보세라님을 접하면서 이 바이오에 대한 어떤 투자들을 어느 정도 이제 확신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의 어떤 이 생태계를 갖추는 어떤 흐름이 왔는데, 대표적인 이제 리보세라님의 어떤 임상의 정도, 뭐 적응증을 달리하든 어떤 이런 기대감이 올 때마다 유상이나 뭐 BW나 CB들을 발행하면서 이제 재무적인 확장들을 했던 게 이제 다른 어떤 바이오텍들하고 차별점이고, 이게 이제 재무적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시총을 이렇게 유지하고 여러 이제 상장사들을 인수하는 어떤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다른 사례하고는 아주 독특한 어떤 사례로 M&A를 해왔다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M&A 패단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바라는 상업화 관련되는 실제로 이제 돈 버는 그 모습이 있어야지만 이 부분이 이제 오래 갈 수 있고 제대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부분으로 한 3, 4년 사이에 HLB의 주식 수가 3배, 4배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워지는 이제 주식 수가 되기 때문에 2019년도에 주가가 이렇게 저점에서 몇 배씩 올라가는 이 부분들을 그 뒤에는 박스권 형태로만 계속 하게 되는 어떤 근원적인 모습이 일단은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이 이제 모든 이제 HLB 계열의 종목들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제 그 자금을 동원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로 가서 거기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본래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어떤 중추되는 뭐 HLB나 뭐 생명과학이나 이런 종목 주가는 이제 오를만 하면 이제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 공매도의 타겟도 되면서 좀 이제 희석화되는 어떤 흐름들의 어떤 단점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작년도에 유증을 할 때나 작년 초나 올해 초에 주총에서 진양훈 회장이 이제 그동안 기다려줬던 주주들한테 보답할 때다 했는데, 그 보답을 어떤 하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리보세라님의 어떤 NDA 신청 이후에 올해 말 내년도에 될 때 좀 더 이제 이 상업화 과정에 집중하고 시장에 이제 이런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집중을 하는 어떤 모습보다는 투트랙이겠죠. 근데 다른 쪽의 어떤 모습들이 어떤 비춰지는 모습들로 오히려 좀 분산되면서 그 HLB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그 HLB 바이오스텍 같으면 이건 이제 뭐 노토스죠. 요거는 무중으로 주가가 한번 한참 올라갔던 부분이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HLB 쪽에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몇 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으로는 주가가 이제 반응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큰 무거워져 버린 이제 HLB 쪽으로는 주가가 박스권에 갇히는 요런 어떤 이제 상황이 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내용도 좀 살펴보면 HLB 컨소시엄에 이제 300억 정도의 3자 배정 유증, 그리고 보통 하게 되면 꼭 이제 전환사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별도로 이제 노마드 사후조합이 재무적 투자로 참여해가지고 여기가 266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데, HLB가 이 전환사채 관련해서 30% 정도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까지 만약에 합해버리면 HLB 그룹이 이제 최대 22.94%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어떤 이런 흐름인데, 이런 차원으로 이제 이 파나진이 점상이 같고, 여기 공개도 이제 시간에가 넘어서 일단 이제 공시가 좀 떴던 것들도 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창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이제 이 금융권에 있어서 M&A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진양훈 회장하고도 이제 결을 같이 한다는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M&A라는 게 뭐 기술, 인력, 자본들을 잘 통합해서 가치를 높여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HLB가 뭐 성장하는데 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주가 측면이나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저기 HLB 쪽에서는 우호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기사가 또 이제 오후에 나왔는데요.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은 뭐 계속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이제 삼성성공이라든지 ND 신청이라든지 6월 9일에 KLX 300 헬스케어 섹터 지수의 신규 편입 이 정도면 주가가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옆으로 가는 정도의 어떤 모습들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흐름이고 6월 달에도 이제 7월 달에 이제 가난 관련되는 이 본심사라든지 우선심사 결정을 앞두고 6월 달에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떨어지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어떤 다른 어떤 요인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강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중심이 있는 게 이제 공매도고 이 공매도가 계속 이제 오를만 하면 매매량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때리면서 장중에 기관과 외국인과 프로그램과 이 부분을 합세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도 이 시세 조정이 의심된다면서 이제 조사 민원까지도 뭐 접수했다 이런 기사가 떴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이제 구축해 놓은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잖아요. 떨어질 때 계속 늘어났다는 말은 떨어졌는데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다는 말은 이제 수익을 이미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확보를 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이제 사자 말자 일단은 이 수익권을 확보하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수급이 부족하고 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좀체 일단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그런 차원에서 무거워져 있는 HLB와 HLB 생명과학 쪽의 어떤 집중적인 어떤 공매도에 연관하고도 지금 결을 같이 한다 이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년째가 아니라 거의 이제 뭐 2020년 이후 한 3, 4년 동안 계속 이제 2019년도에 올라갔던 이후에는 이런 어떤 이 박스권 흐름들을 장기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은 이제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가도 시가총액은 계속 이제 주식수가 3배, 4배 늘어났으니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증이 되고 있으면서 이 한 주당 어떤 이제 그 딜루전은 계속 나오는데 시가총액은 유지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공매도가 계속 노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그 유증의 결과물들을 정말 이제 자금을 가지고 추가 유증을 안 해도 되는 형태로 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 이제 확장을 하면서 그 어떤 이 좋은 어떤 장점들은 이 핀수 당하는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독차지하고 있는 요런 어떤 사항들이 계속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물적 분할을 할 때 상한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공매도 비율 자체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바로 하락해 버렸고요. 그래서 코스닥의 어떤 평균 공매도 비율의 2배에 달하는 어떤 공매도 잔고가 이제 뭐 코스닥에서는 4위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17일 이후에도 돌파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제 돌파를 되돌리는 이제 장대 연봉이 나왔고 HLB 생명과학은 더합니다. 여기는 뭐 공매도 비율이 뭐 40%가 넘는 것도 나왔기 때문에 이 40% 넘는 게 이게 흔치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회사의 어떤 구체적인 뭐 악재가 있다든지 지수가 뭐 빠졌다기보다는 제약바이오의 어떤 섹터는 뭐 빠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호재성의 어떤 부분의 어떤 기대감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공매도의 어떤 부분들이 결부되면서 사실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들로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KLX 300 섹터 지수 편입 이후에 이제 패시브 자금의 어떤 유입을 좀 기대합니다만 이 정권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단순히 어떤 모멘텀이 아닌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 제약바이오에다가 뭐 이렇게 신약 개발하는 회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이건 상업화에 성공해야 나오는 실적인데
요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 자체는 좀 면피성 어떤 발언이고요. 이 개발업체에다가 실적이 정면해야 된다는 말은 그건 나중에 이제 성공했을 때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쪽으로 이제 기관들이 수급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주가가 올라가면 포가 높다고 하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포는 당연히 높은 상태죠. 그리고 이제 삼상의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성공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신뢰 회복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상의 데이터가 확보되더라도 FDA 어떤 성공까지는 또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매도가 때릴 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계속 이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지금 이제 0.81% 하락세 흐름이 보였고요.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무려 20.79%. 그 다음에 이제 19일 기준으로 잔고가 560만 주. 예. 잔고가 이제 6월달 들어서 6월 초에 한 400만 주, 뭐 중반 정도 하다가 거의 100만 주 가량이 지금 공매도 잔고가 쌓였다 이 말이죠. 100만 주 가량으로 주가를 밀어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도 보면 공매도 체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라든지 공매도를 압도하는 어떤 흐름이 나오려고 하면 이제 수급이 이제 들어와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좋다든지 아니면 어떤 확실한 어떤 성장성의 어떤 기대라든지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HLB는 그런 어떤 이제 재료를 나올 때 그날은 좀 움직입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닫을 때 이것을 압도할 만한 수급이 안 들어온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충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이걸 이제 압도하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이 순간적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박스권에서 뭐 몇 년 동안 못 벗어나는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이런 흐름으로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 기관들의 어떤 수급들 그리고 회사가 이 리보세라님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HLB나 HLB생명과학이나 제약 중심의 어떤 수급들이 형성되는 모습이 보여야지만 좀 제대로 된 어떤 상승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이제 종목으로 분산되면서 이 본래의 어떤 HLB 쪽으로는 수급이 계속 약화되는 어떤 효과들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죠. 그래서 단기로는 이제 일단 3만원대 초반 부근은 밑단에서는 이제 뭐 매수 구간이 좀 들어갑니다만 여전히 일단 양봉 형성은 나오고 있지 않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내일의 또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내일 또 투자 대응 전략을 또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